안녕하세요. 주식레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분석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약주랑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관심 종목 및 차트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은 이제 경고제약부터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좀 차트 분석을 할 생각이고, 일단 오늘 우리나라 업종 차트가 좀 많이 밀렸어요. 밀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11시, 지금 12시 이렇게 지나고 있어서 이게 종가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냥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 추세선을 따라가지고 이게 상승 추세가 하나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2250짜리까지 눌렀다가 여기서 횡보 나와서 이런 그림으로 상단으로 위로 돌파가 나와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1선 2평 돌파하는 요 지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좀 해주고 있어요.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매도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지금 뭐 기계 쪽이라든지 그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뭐 배당락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매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러실 필요는 없고, 이제 크게 보세요. 크게 지금 업종 차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가 이 추세선으로 하나 살아있고 쌍봉이 나온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없이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50 라인만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횡보 나온 이후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61선 자리가 61선 자리를 빠르게 회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0%인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2%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빠진 만큼 코스피가 빠진 거는 다른 개별 종목은 뭐 보합 내지 마이너스 뭐 1, 2% 정도에 이제 마무리됐다는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비중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빠지는 거라서 중소형주에는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보다는 하락폭이 덜한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하락폭이 덜한 모습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안 주는 종목도 있고, 지금 이제 배당락 때문에 배당 매도세가 좀 강한 건데, 중소형주는 배당을 안 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 테마성 종목들이 강하고 시총이 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695 라인만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한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720이나 767까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이제 감기약 뭐 600만 원어치 싹쓸이 중국 보따리상 하남까지 왔다, 이런 뉴스가 있고, 중국 정부 코로나 먹는 치료제 조코바 구매 필요성이 낮아, 이런 뉴스로 이제 KPX 생명과학이 이제 오늘 급등이 한 모습이고, 그다음 이제 중국의 위드 코로나 때문에 감기약이랑 이제 중국의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혼종 바이러스 뭐가 나온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타이레놀 품귀 현상 뉴스가 이제 가시화가 될 거거든요.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감기약 사재기 현상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덜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난번에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 나왔을 때도 뭐 마스크 품귀 현상, 뭐 해열제 품귀 현상, 타이레놀 품귀 현상 다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타이레놀 품귀 현상도 좀 시세를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그냥 제약을 다 따온 거지, 여기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도 할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랑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때문에 감기약이 품귀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중국의 봉쇄령을 풀면서 중국 인구들이 뭐 유동 인구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제 감기약을 먹어야 되니까 감기약이 품귀가 현상이 되는 건데, 그거에 마찬가지로 중국이 리오프닝을 어쨌든 열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을 한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클래시스부터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차트 분석을 해보면,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먼저 좀 차트 분석을 할게요.
경부제약부터 차트 분석을 하면 경부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M자 파동 상승 자리고 N자 파동이고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였던 자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평 7,500원짜리가 이제 매수 라인이었는데 매수 라인 죽고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매도 라인은 11,400원짜리예요. 이거는 좀 주봉을 보시면 주봉 자리가 구름대 61선 자리를 지지받고 슈팅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차트예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차트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파동만큼의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1,400원? 지금 현재 자리가 1차 매도 자리고 2차 매도 자리는 11,7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원제약인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라인에 좀 떠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자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자리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지금부터 푸근하게 16,400원짜리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보시면 되고 일봉상에서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이고 이 라인에 이 앞전에 윗꼬리로 쏘아 올랐던 이 매직 구간들을 슈팅이 안 나왔고 무상증자 나온 이후에 물량 모으고 이제 슈팅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거든요. 이 앞전에 무상증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푸근하게 18,100원부터 17,300원짜리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손절 라인 16,800원 잡으시고요. 그 다음 3일제약인데 3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감기약 대장주죠. 근데 이제 얘는 주봉이 좀 마음에 들어요. 주봉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상단 추세,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려고 3번 정도 돌파를 시도를 해놨고 가격은 줄어드나 거래량은 늘어나요. 이거는 누군가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고 역헤드 앤 숄더로 이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다음 달 정도면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슈팅 나온다고 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제 생각에는 1,600원짜리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하가 한 방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일제약이랑 마찬가지로 감기약 관련주 중에 삼진제약이라고 있는데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도 주봉이 마음에 들어요. 주봉이 보시면 지금 여기서 구름대를 2번 정도 돌파를 했죠. 2번 돌파하고 여기 앞에 매집봉까지 하면 총 3번인데 지금 자리에서 이게 눌림을 줬다가 슈팅이 지금 나와도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횡보를 좀 했다가 슈팅이 좀 나와도 돼요. 근데 얘도 보시면 지금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누군가 매집이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를 기준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비율이 1대2 정도 되는 차트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한 1대1.5 정도? 그럼 못해도 이 하락분의 절반 정도까지 슈팅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차 매도는 32,000원짜리가 되고 2차 매도는 37,000원짜리가 되는데 일봉상에서 이건 다 매집 캔들이에요. 이게 슈팅 캔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상장한 이래 슈팅이 나왔던 캔들이 정말 단 하나도 없고 다 이거 뭐 거래량도 없는 그냥 뭐 유통비율만 있고 거래량도 없는 그냥 뭔가 다 매집 캔들밖에 안 보여서 이 자리에서 이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1차 매도 자리는 37,000원 보시면 되고요. 2차 매도 자리 같은 경우는 34,600원, 3차는 4만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일양약품인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분석드렸던 내용대로 그냥 뭐 크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요. 18,800원짜리 횡보 잡고 여기서 매수 잡으시고 슈팅은 22,000원 8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제약품인데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 라인에서 분석 한번 해드렸을 때 5,240원짜리부터 4,910원 분할매 잡으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이 자리 타점 주고 N자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자리고 이거는 1차 매도 자리 6,000원짜리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수 잡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조정을 줬을 때 5,540원 매수 잡으시고 목표가는 6,500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봉을 보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대약품인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봉을 좀 보시면 돼요. 이거 일봉보다는 월봉이나 주봉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고 지금 자리에서 추세선 하단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4,580원, 목표가는 6,010원. 지난번 분석이랑 동일하게 추세선 하단 자리 눌림목 매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일파마홀딩스인데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손절 라인만 12,800원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익절 라인은 16,200원 이상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타점까지는 아니지만 타점 부근에서 이제 지금 8% 10%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6,200원짜리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거에 마찬가지로 제일약품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저는 제일약품이 대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파마 홀딩스가 더, 이게, 그니까, 지금 이게 제일파마 홀딩스랑 제일약품이 올라가는 이유가 감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그 경영권 승계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경영권 승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본주보다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사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경영권 승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약 테마로 올라갔었으면 약품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감기보다는 지금 뭐 그 3세 경영권 승계 그걸로 아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제일파마 홀딩스가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약품도 지금 뭐 이슈나 그 거래량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19,700원, 분할 매수 자리만 19,700원 분할 매수 하시고 손절 라인 18,200원 잡으시면 위로 슈팅 한번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다음 광동제약인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했죠. 언제 매수하라고 했죠? 6,150원짜리 회복하면 요 자리에서 매수 잡으셔서 6,700원 슈팅에 전량 매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지난번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거 하락하는 차트니까 다른 제약주들은 차트 다 좋은데 일동제약은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그 앞에 영상 돌려보시면 이거 앞전에 쌍봉 자리에다가 추세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밑으로 하락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하고 싶으면 제가 35,600원 자리에 빠졌을 때 매수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다 그려놨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요? 27,300원 자리까지 빠진다고 했죠. 근데 결국에 오늘 한 번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그 감기약 관련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트를 보고 거기서 내가 골라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게 쌍봉을 찍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7,300원 자리까지 하락폭이 열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16,600원부터 15,500원 자리까지 분할 매수 하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분할 매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월봉을 보시면 추세 전환 캔들이기 때문에 얘는 중장기로 1차 18,600원, 2차 21,300원 자리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이랑 매수가만 잘 잡아서 매매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일제약인데,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추세선 하단 자리에서 이게 이제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얘는 손절 라인만 8,400원 잡으시고 분할 매수 들어가세요. 이건 10,000원 이상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KPX 생명과학인데,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조코바 관련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주봉을 좀 보면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어서 손절 라인이 4,900원 자리거든요. 4,900원이면 요 자리예요. 이 장기 입형 자리. 그래서 얘는 그 8,440, 4,840원, 4,640원 요 자리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 슈팅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좀 애매해요. 지금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이게 어디 자리에서 이 정고를 넘는 N자 파동이 나올까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4,640원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4,640원 자리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손절 라인은 4,4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다 한 번씩 분석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스부터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매매를 한다고 하면, 클래시스가 그거예요. 그 강소라가 광고하는 이 마스크 있잖아요. 피부 미용기기 그거거든요. 이게 국내 원탑이에요. 클래시스가. 이게 독보적 원탑이라서 클래시스는요, 단기적인 테마로 봐도 좋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아요. 지금 얘가 이게 스펙지로 상장한 이래 2만원짜리가 이때 2021년 8월달에 27,000원까지 갔었고, 그러니까 10배가 오른 거예요. 10배가 올랐던 와중에도 지금 하락 행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클래시스라고 하는 종목은. 그래서 얘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18,300원, 더 크게 보면 17,100원만 이탈 안 되면 돼요. 그래서 얘는 18,300원부터 17,200원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 21,100원, 21,000원 돌파하는 자리에서 전량 매도 보시면 됩니다. 주봉이 지금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추세 돌려가지고 구름대만 돌파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고점 넘는 신고가 구간으로 갈 수 있어요. 23,000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예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호텔신라인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자리에서 리딩을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요 자리에서 이 캔들에서 따라가라고 제가 리딩 한번 했다가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바로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 뒤로 이게 저점 추세를 이런 추세선을 지키면서 신고가를 좀 향해 가고 있는데,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다 왔어요. 지금 85,000원짜리가 1차 매도 자리고, 그 다음이 91,400원이 2차 매도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호텔신라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 81,300원짜리에 분할 매수, 81,300원짜리부터 좀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슈팅에 91,00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원짜리까지도 갈 거예요, 호텔신라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 좀 괜찮더라고요. 월봉은 아직 매물대 갇혀있는데, 주봉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고, 요런 하락 삼각수렴을 돌파하는 자리이고, 매집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3,760원이나 4,300원 자리까지 좀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여기가 박스권 자리잖아요. 여기가 박스권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는 내가 이거 글로벌 텍스프리를 매수할 거면 3,000원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3,000원부터 이 박스의 중심 자리까지가 분할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3% 자리가 3,000원부터 2,900원. 그리고 이걸 그어보면 여기가 추세선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리고,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 자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2,96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한 4% 정도 되고요. 분할 매수는 한 3% 정도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마지막 종목으로 GKL인데, GK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월봉의 쌍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 17,500원 보시면 되고, 매수를 17,500원이 요 자리에요. 요 추세선 21선 자리. 그래서 이게 추세선 타고 이 추세 지금 각도가 바뀐 게 보이잖아요. 요런 상승 각도에서 지금 각도가 이렇게 45도로 경사가 기울었잖아요. 이 급등주 되는 차트예요. 이런 차트가. 매수 어디서 잡으시면 되냐? 급등주 라인에서 잡으시면 되고요. 18,100원부터 17,700원 자리가 분할 매수 자리. 위로 슈팅 나온다고 하면 이런 차트는 위로 22,000원 자리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GKL이 어쨌든 카지노 관련 대장주이기 때문에 잘 챙겨가지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여러가지 종목들을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제가 분석해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스스로 공부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